활의 심장, 사화, 양궁 괴물, 배신자는 중국으로 귀화했다. 대한민국 양궁의 위기가 시작됐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하고 양궁 괴물 리웨이까지 등장하면서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한다. 올림픽보다 더 치열하다는 국가대표 선발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한중 대결. 과연 한국은 다시 세계 1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 영상 내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드라마적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미숙은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상대 선수에게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폭행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했다. 그녀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방청석의 시선이 그녀의 등에 꽂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법원이 봐줬을지 몰라도 협회는 달랐다. 협회는 냉정하고도 단호했다.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동료 선수들과 대한민국 양궁을 배신한 대가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미숙이 중국으로 귀화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루머라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이었다. 중국 양궁협회는 그녀의 인성 따위는 묻지 않았다. 그녀의 실력만 봤다. 세계선수권 우승자. 그것으로 충분했다. 1년의 대기 기간이 지나면 그녀는 중국 국가대표로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다. 한영은 활을 굳게 잡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그녀의 손끝을 흔들 수는 없었다. 다음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 3월, 2차 선발전은 올해 기록을 인정해 주었으므로 따로 참가할 필요는 없었다. 남은 건 본선이었다. 기선발전은 올림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했다. 한영은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정신 훈련을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아버지는 마음으로 정신수련으로 가르쳤다. 한영의 정신은 점점 단단해졌다. 어느 날 오후, 한영은 아버지의 작업실에 서 있었다. 오래된 작업대 위에서 아버지의 손이 움직였다. 물소의 뿔, 소의 힘줄, 고운 대나무, 뿔을 불에 달구어 서서히 휘어내고 힘줄을 물에 불려 활의 속살에 덧대었다. 나무와 뿔과 힘줄이 하나의 곡선으로 맞물리는 그 순간 마치 자연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수개월의 손길이 스며든 그 활을 아버지가 한영에게 내밀었다. 한번 쏴볼 테냐? 한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대에 올랐다. 거리 140m, 양궁의 70m에 익숙해진 눈에 관역은 흐릿한 점에 불과했다. 한영은 당황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양궁은 손으로 쏘면 되지만 국궁은 그렇게 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쏴요? 관역은 보는 게 아니야. 느끼는 것이지. 눈으로 보려 하지 마. 마음으로 봐. 한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왼손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활을 받쳤다. 오른손 엄지가 시위를 감아 쥐었다. 숨결이 가라앉았다. 화살 끝이 입가에 닿았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오직 자기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그 박동 사이 시위를 놓았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로 관역에 명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리가 들린 것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명중했다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 관역을 확인했다. 화살은 정중앙을 꿰뚫고 있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대단하다. 역시 내 딸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여자 양궁의 1인자야. 아빠, 쑥스럽게 무슨. 아버지는 웃음을 거두고 말했다. 알겠지? 마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 순간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야. 활을 쏠 때도 시합에 나설 때도 그 하나됨을 잃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목표를 놓치지 않을 거야. 한영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세계 양궁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다. 중국의 리웨이. 그녀는 중국이 수십 년을 기다려온 이름이었다.
이전 선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전수 앞에서도 그녀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왕이라 불렀고 그 별명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세계대회를 연속으로 휩쓸었다. 개인전뿐 아니었다. 한국팀의 단체전의 아성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흔들린 적 없던 한국팀의 왕좌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내년 미숙이 중국팀 유니폼을 입는 날, 그 기울기는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이 될 것이라는 걸. 9월의 멕시코. 고원의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낮엔 태양이 피부를 달구었고 저녁이 되자 서늘한 바람이 경기장을 훑었다. 짙은 구름이 몰려왔다가 소나기를 쏟아내며 긴장감을 더했다. 화살이 날아가는 궤적마저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은 날씨였다. 예상외로 많은 관중이 찾아와 관람하고 있었다. 월드컵 대회의 개인전은 UAE가 모두 휩쓸었다. 단체전은 1차와 3차는 우리나라가 우승했고 2차와 4차는 중국팀이 우승했다. 마지막 남은 파이널 대회에서 최고의 팀이 가려지게 되었다. 월드컵 파이널 단체전 결승. 한국 대 중국. 한국팀은 한미연, 이윤미, 조혜리, 중국팀은 리웨이, 림페이, 채나오. 양궁 단체전은 세트제로 진행된다. 6발씩 쏘아 세트를 따고 먼저 5점을 얻는 팀이 이긴다. 동점이면 슛오프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해리는 팀의 마지막 슈터였다. 이제 그녀의 손엔 보호 장갑이 없었다. 한때 다친 손가락을 감싸던 그것. 지금은 다른 선수들처럼 핑거탭만 끼고 있었다. 1세트. 해리는 왼손으로 리커브 보호의 그립을 잡았다. 손바닥 전체가 아닌 엄지와 손바닥 중앙 부분에 무게를 싣고 손목은 곧게 유지했다. 세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로 시위를 잡았다. 등 근육을 활용해 시위를 당기며 화살 끝이 턱이나 입가에 닿을 때까지 당겼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다. 하지만 심박수는 떨어졌고 시선은 차가웠다. 세상이 오직 저 관역 하나로 좁아졌다. 손가락 힘을 빼면서 시위를 놓았다.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화살. 10점이었다. 해리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을 감싸 쥐던 그날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이 한 발을 만들었다는 걸. 중국팀도 만만치 않았다. 리웨이가 10점을 쏘았지만 초반의 실수를 만회하지 못했다. 1세트 한국 승. 2세트 갑자기 바람이 들이치는 바람에 이윤미의 화살이 크게 빗나갔다. 8점. 윤미는 눈을 감았다. 잠깐이었지만 그 찰나에 감은 눈 속에 수많은 말들이 지나갔다. 괜찮아. 스스로 다독이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중국팀은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초반의 실수는 끝까지 만회할 수 없었다. 특히 리웨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미 4발 연속 10점이었다. 2세트 중국 승. 괴물 같은 리웨이의 실력에 주눅이 들고 있었다. 리웨이의 냉정함이 한국팀의 마음속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잘 쏴도 저 사람이 버티고 있다. 말로 꺼내지 않아도 세 사람의 마음속에 같은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해리가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팀이야. 왜 이렇게 위축돼 있어? 짧은 말이었다. 두 선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코치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실력만 제대로 발휘하면 절대 지지 않는다. 3세트 한국 승리. 4세트 중국 승리. 점수는 4대4. 마지막 5세트. 이 한 세트로 결판이 나게 되었다. 미연과 윤미가 분전했다. 두 발을 남기고 37대 36으로 한국이 앞서고 있었다. 관중이 숨을 죽였다. 경기장 전체가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 같았다. 이제 해리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활을 들었다.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점수도 상대도 관중도 없었다. 오직 호흡, 오직 관역, 오직 지금 이 순간. 시위가 당겨졌다. 손가락이 풀렸다. 9점. 해리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리웨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해리를 향해 씩 웃었다.
리웨이가 화를 들었다. 시위를 당겼다. 아무것도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경기의 무게도, 관중의 시선도, 상대의 기도도. 10점. 동점이다. 이제 슈도프르에서 합산 점수가 높은 팀이 우승한다. 3명이 한 발씩 쏘았다. 한국도, 중국도 모두 10점이었다. 숨이 막혔다. 관중도, 선수들도, 이 순간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도. 리웨이의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활을 들었다. 떨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해온 사람처럼 그냥 쏘았다. 퍼펙트 10. 관역의 정중앙. 동점 슈조프는 10점원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화살로 승부를 가린다. 리웨이의 화살은 10점원의 중심을 맞췄으므로 더 볼 것도 없었다. 한국팀 선수들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절망감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다. 중국의 우승이었다. 한현수는 한영과 나란히 앉아 TV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한 선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저 선수 리웨이라고 했지? 잘 봐라. 보통이 아니구나. 한영도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에서 명궁이 나왔다고 떠들썩하더니 저 선수가 그 주인공인가 보네요. 한현수는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지겹게 마주치게 될 거다. 조심해야 해. 자세가 흐트러지는 순간이 없어. 흔들림이 없다는 건 정신력뿐 아니라 체력까지 완벽하다는 뜻이지.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다. 한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무리 강한 선수라도 아무 계기 없이 그런 멘탈을 갖긴 어렵죠. 리웨이에게도 뭔가 약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한현수는 짧게 대답하며 말을 이었다. 어쨌든 승부는 결국 정신력 싸움이다. 먼저 흔들리는 쪽이 지는 거야. 게다가 미숙이 이번에 중국 대표로 나온다지. 그는 한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일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한영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국가대표 선발전도 얼마 안 남았다. 그건 믿고 있겠다. 그 말에 한영은 씩 웃어 보였다. 4월의 매서운 봄바람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양궁장을 훑고 지나갔다. 싹을 틔운 벚꽃이 흩날리는 낭만적인 풍경이었지만 4대의 선수들의 눈빛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내년 여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한 가장 잔혹한 관문. 흔히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의 마지막 날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경기장 안의 공기는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중석과 관계자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숨죽인 채 전광판과 70m 밖의 관역을 번갈아 응시했다. 활을 떠난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퍽 소리가 날 때마다 낮고 묵직한 환호성 혹은 깊은 탄식이 일렁였다. 이미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티말리는 서바이벌 레이스였다. 그 지옥 같은 강인군 속에서 가장 먼저 태극마크를 확정 지은 것은 얼음궁사라는 별명을 가진 한영이었다. 억울한 모함으로 지난 1년을 날려버린 분노가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 서려있는 듯했다. 한영은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맥박의 변화조차 느껴지지 않는 평온한 표정으로 사대에 올랐다. 그녀의 손을 떠난 화살 3발은 연달아 10점 관역의 정중앙 X10에 꽂혔다. 카메라 렌즈를 깨부술 듯한 완벽한 슈팅이었다. 10, 또다시 X10입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흥분한 외침에 관중석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그 뒤를 이어 국가대표 승선에 성공한 이는 불같은 승부욕의 소유자 조에리였다. 조에리는 특유의 빠른 템포로 활을 쏘았다. 화살이 관역에 꽂히기도 전에 시점을 확신한 듯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다. 지난 세계대회에서 그녀 때문에 우승을 뺏겼다는 자책감을 씻어내는 그녀의 통쾌한 세리머니였다.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두 에이스의 선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남은 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하위권의 혈투였다. 특히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던 막내 천재소녀 박선희에게는 아찔한 위기가 있었다. 오전 경기 4대의 선 순간 갑자기 방향을 바꾼 돌풍에 타이밍을 빼앗긴 선희의 화살이 중심을 크게 벗어나
7.9역에 꽂히고 만 것이다. 관중석에서 심장을 철렁이게 하는 안타까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선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올림픽을 향한 수년간의 땀방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날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다. 그러나 10대 소녀의 멘털은 생각보다 강인했다. 선희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흔들리는 활을 고쳐 잡았다. 이어진 남은 5발. 그녀는 신들린 듯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화살을 모조리 10점, 노란색 관역에 꽂아놓는 괴력을 발휘했다. 깎였던 점수를 기적적으로 만회하며 3위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순간 전광판을 확인한 선희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눈물이 툭 떨어졌다. 이제 남은 자리는 단 하나. 4위 양진이와 5위 이윤미의 종합 점수 차이는 불과 한 점이었다. 이윤미가 한 점 앞서고 있었다. 운명의 마지막 엔드, 마지막 한 발. 먼저 4대의 선 선수는 5위 이윤미였다. 그동안 완벽에 가까운 자세를 유지했던 그녀였지만 올림픽이 걸린 마지막 화살이라는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조준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활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날아간 화살. 그러나 화살은 야속하게도 노란색 중심을 비껴나가 빨간색 8.9역에 꽂히고 말았다. 순간 이윤미의 활을 쥔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차마 관역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대 위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장내에는 정적과 함께 뼈아픈 탄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진의 지도 코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4위 양진이의 차례였다. 9점을 쏘면 동점으로 연장전, 10점이면 국가대표 확정이었다. 양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올림픽 선발전에서 단 한 점 차이로 떨어져 4년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후련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매서운 눈빛으로 타겟을 응시했다. 봄바람이 기적처럼 멈춘 찰나의 순간 진이의 손가락이 활시위를 놓았다. 화살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더니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10점 관역 한가운데에 정확히 명중했다. 10. 양진희 선수 10점입니다. 이로써 마지막 4번째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스피커가 찢어질 듯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관중석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엄청난 환호와 기립박수를 쏟아냈다. 사대를 내려오던 양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잔디밭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먼저 선발을 확정 짓고 대기하던 한영, 조혜리, 박선희가 달려와 주저앉은 양진이를 부둥켜 안았다. 4명의 선수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승자의 환희와 패자의 짙은 눈물이 잔인할 정도로 뚜렷하게 교차하는 4월의 사대.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남은 하루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4명의 전사들 한영, 조혜리, 박선희, 양진이의 가슴에는 이미 내년 올림픽 하늘에 띄울 금빛 관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이 올려져 있었다. 중국에게 뺏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미숙이 중국으로 귀화를 선택한 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한영규 리웨이 본격 대결편 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신호주세요. 알림 설정으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